그래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느냐 1,000만 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나중에 1,000만 원, 2천만 원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에 초과하는 경우에 내가 직장 가입자라도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또는 내가 그냥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건보료를 책정을 하는데 1,000만 원이 초과되면은 무조건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1,0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을 금융소득 전체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건보료 추가 납부할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점. 그러니까 2천만 원, 1,000만 원만 잘 생각해 두시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어떤 경우들이 이렇게 있냐면은, 안녕하세요. 세가삼주택입니다. 오늘은 일반 계좌에서 건강보험료 폭탄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공부해 볼까 합니다. 커버드콜 ETF를 하다 보면은 이 분배금에 의해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일반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는데, 건보료에 대해서는 매달 같은 금액이 한번 책정되면 1년 동안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계좌에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투자를 하다 보면 적은 돈이면 상관없는데, 점차적으로 특히 시니어분들을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은 투자하다 보면은 본인이 모아두었던 목돈들을 투자를 해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한 일반 계좌에서 삼성이나 현대, 금융주 이런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오래 보유를 하다 보면 배당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배당금이 얼마가 넘었을 때 우리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기준에 있어서 1,000만 원과 2천만 원 기준이 있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일단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총 과세 대상 금액이 금융으로 인한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를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있어서 일단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저도 다 일일이 이런 변호사나 그런 분들처럼 세무사처럼 일일이 누가 질문하면은 그걸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초보자, 이 머리가 조금 좋지 않은 사람들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내가 배당금을 받았는데 텍스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15.4%예요. 15.4%이니까 내가 얼마를 세금을 당했는가를 유출을 해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과세 대상 금액이 만약에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15.4%로 나누게 되면 그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텍스로 내가 공제를 한 금액, 그 금액에서 15.4%를 나누면은 내가 과세 대상이 됐던 금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 금액,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동안에 내가 과세 대상이 됐던 금액들을 모두 합쳐서 15.4%로 나눠서 이게
2천만 원이 넘느냐, 1천만 원이 넘느냐, 그렇게 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이제 그 금융소득이, 그런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에게 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건보료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즉, 또한 그 부모, 자식이나 그런 분한테 피부양자로 돼 있는 경우에 내가 종합소득 과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점 고려를 하세요. 그래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느냐, 1천만 원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나중에 1천만 원, 2천만 원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1천만 원에 초과하는 경우에 내가 직장 가입자라도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또는 내가 그냥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건보료를 책정을 하는데 1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무조건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1천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을 금융소득 전체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건보료 추가 납부할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점. 그러니까 2천만 원, 1천만 원만 잘 생각해 두시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어떤 경우들이 이렇게 있냐면은 우리가 그 삼성전자나 현대건설 뭐 이런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 그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배당금을 많이,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살겠다. 이 분배금이 아닙니다. 분배금하고 배당금하고 좀 달라요. 1년에 몇 번씩 삼성 같은 건 4번인가 2번인가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배당금. 지금 앞으로 우리 현 정부가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바꾼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앞으로 배당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배당금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에 1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느냐? 내가 2천만 원을 1천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면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현대건설, 금융주 그런 것들 배당금이 많은 종목들, 앞으로 다른 여러 그 종목들 중에서 배당금을 늘려서 준다 하니까 배당금이 늘어나면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야 된다. 특히 뭐 이런 직장 가입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뭐 이제 피부양자라 돼 있다든지 지역보험 가입자로 돼 있다면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거 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 분리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배당금을 받는데 분리과세가 되면은 건강보험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딱 뭐 채권인가 뭐 여러 가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시고 저하고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니고, 이 투자융자 집합기구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벤처나 어떤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곳에서 투자를 해 줌으로써 이익을 발생하는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맥쿼리 인프라라는 것이 있고 KB 발해 인프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2군데. 이곳은 그 국가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투자 융자 집합기구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곳의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시켜줍니다. 분리과세를 시켜줘서 이건 건보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더라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투자를 시작할 때 맥쿼리 인프라의 7.5%, 연 7.5%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 이자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은행 이자보다 이 맥쿼리 인프라보다도 더 수익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맥쿼리 인프라를 이제 손을 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매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저도 이번에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15.4%를 떼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은,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이자 소득이 연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주식으로 또 일반 계좌에서 500만 원이 넘으면 합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금융에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금융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합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저축한 게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이 주식 투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아마 500만 원 뭐 넘으면 아마 금방 1000만 원이 초과될 거예요. 그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일반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런 것들은 분배금에 배당금이 거의 없어요. 지수를 추종하니까 배당금이 없는 거예요. 콜 옵션을 매도를 해가지고 분배금을 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려면은 그렇게 그쪽으로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배당금이나 분배금 생각하지 않고 주가 매도 차익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일반 계좌에서는. 그러면 일반 주식들, 삼성전자 해서 배당금은 받지 않는 쪽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그러한 주식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하는 것들. 그렇지만은 외국 주식은 또 다릅니다. 외국 주식은 또 그 부분은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내 주식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강조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 자동차, 금융주, 이런 걸 모아가지고 ETF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익이 짭짤한데, 이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못 사가지고, 이런 고배당, 이게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고배당 커버드 콜, 고배당 ETF,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배당금이 많은 금액을 추종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배당금이 높아져서 건보료 폭탄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게 이제 액티브라는 게 들어가 있고 또 배당을 해준다는 점이 있어서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 자동차, 금융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수익이 좀 짭짤하게 잘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것을 매입을 할까 했는데, 이게 이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계산해 보기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해 볼 때 한 4% 정도 되지 않나. 분배금의 4% 정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가는지 신경 쓰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도 실현할 수 있지만은 분배금으로 인해서 수익 실현하는데도 짭짤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의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특히 일반 주식 중에서도 이제 배당금은 특히 12월 말, 이런 때 많이 배당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더 신경을 써야지만, 분기별로도 주는 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배당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꾹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리고 정신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 전달하는 데만 정신이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 뭐 업로드 정보를 제공하다시피 하는 것은 제가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줘야 할 사항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누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반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저도 사실상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메모를 해놓고 내가 1,000만 원, 2만 원 해서 이게 해당이 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뭘 점검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사항을 찾아보면 되니까 내가 뭘 점검을 해야 될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상태가 되면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 내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